봐가지고 포물선의 형태로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 포물선의 형태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선분 AB를 뭘로 놓자? Y 축으로 놓고 선분 BC를 우리가 뭘로 잡냐면 X축으로 잡자. 그러면 점 P를 0,0으로 기준으로 하고 점 F가 뭐가 되냐면 Y 절편이 되겠지. 얘를 0,9로. 그 다음에 점 E가 꼭지점의 좌표니까 D칭 축이 여기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점 C의 좌표가 12,0, 꼭지점의 좌표는 자 얼마인지는 몰라. X좌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뭐 A,로 놔도 되고 K, 12로 놓고, D칭 축은 모르지만 꼭지점의 Y좌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Y는 A하고 뭘로 바꿔 쓸 수 있어? X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12로 놓고, 미지수가 두 개니까 방정식 몇 개 필요? 두 개 필요하겠지? 지나는 점이 뭐뭐 있다? 0,9하고 그 외에 마지막 몇 컴마면 12,0 주어져 있으니까 얘네 둘이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뭘 찾으면 돼? K의 값 정하면 되지. K도 찾고 A도 찾으면 누구 찾을 수 있어? 선분 AE의 길이 찾을 수 있지. 결국은 이거잖아. 꼭지점의 X좌표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X좌표를 K, 꼭지점의 좌표를 K, 12로 놓고 시작하면 되지. 미정계수에.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8번입니다. 자 8번은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와 y는 ax가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하고, 원점 O에 대해서 선분 OP와 OQ의 곱이 20. 이때 A 곱하기 선분 PQ의 값을 구하시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얘가 이렇게 보면 되지. 일단은 점 P와 Q라고 하는 것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4와 y는 AX를 서로 연립했을 때 얘네들을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AX의 꼴로 놨을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2차 방정식에서 만들어지는 나오게 되는 두 근이 결국은 뭐라는 거다? 교점 P와 X좌표가 된다라는 거지. 자, 문제 조건에서 나온 거는 선분 OP와 OQ의 곱이 2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점 P의 좌표를 하나 잡아줘야지. 물론 알파, A 곱하기 알파로 하나 잡아주고 점 Q를 베타, A 곱하기 베타의 꼴로 잡고 시작하지. 근과계수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잖아. 결국은 얘네들의 선분 OP하고 OQ의 곱이기 때문에 얘네들 결국 알파와 베타가 나타내는 의미, 여기서 교점에 해당하는 알파와 베타는 여기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했을 때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알파하고 베타고, 여기는 근이 결국은 누가 되냐면 이 그래프상에서 만나는 점 P와 점 Q의 x좌표. 그래서 알파, A 알파, 베타, A 베타인데 만약에 나는 그냥 2차 함수 쪽이 편하니까 알파, 알파 제곱 마이너스 4로 잡고 베타,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로 놔도 문제 푸는 거는 똑같은 형태야. 단지 2차가 들어가 있다는 거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가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하고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식은 이미 문제 나와 있어. OP 곱하기 OQ가 20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만약에 OP를 A라고 생각하고 OQ를 B라고 생각하면 A 곱하기 B가 20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대로 선분 OP를 가지고 오고 OQ를 가져오게 되면 얘는 근호 들어갈 거 아니야, 루트가. 그래서 아예 우리가 지수법칙 이용하고 똑같이 양변을 그냥 제곱해버리면 결국은 선분 OP의 제곱 곱하기 선분 OQ의 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400하고 나오겠지. 만든 이유는 뭐에 관해서? A에 관한 또는 알파하고 베타로 풀어지는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AX가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겠고 A가 양수기 때문에 걸러내면 되지. 2차 방정식 해구에서. 자, OP의 제곱은 자 5는 지금 원점이기 때문에 0,0으로부터의 거리니까 OP의 제곱은 알파의 제곱 플러스 A 알파의 제곱이고, 그리고 OQ의 제곱은 베타의 제곱 플러스 0,0으로부터서 베타, A 베타까지, A 곱하기 베타까지니까 A 베타의 제곱. 자, 이 값이 지금 얼마냐면 400이야. 그러면 이 식 정리하면
알파 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a의 제곱일 것이고 베타의 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a의 제곱이 400이야. 그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결국 알파 베타의 제곱이란 얘기고 얘는 1 더하기 a 제곱의 제곱이 얼마냐면 400이란 얘기지. 그래? 근데 알파 베타의 값이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4잖아. 그러지 않아? 알파 베타가 어디 가서 아까 만들어진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곱하고 같은 말이지, 은기야? 그지? 그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이 자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잖아. 실은 조심해야 돼. 여기 원래는 여기가 근호가 들어가 있는 식이 맞지? 맞지? 지금 이거를 써주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되는 게 맞았겠지 원래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알파는 이쪽이야. 2사분면 3사분면 쪽에 있는 알파고 베타는 지금 몇 사분면이 있냐면 1사분면 쪽에 있어. 그 말은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서로 반대 개념이야. 그러니까 제곱을 하면 편하기는 해. 대신에 얘네들을 양변을 제곱해 이거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그럼 풀려고 봤을 때 루트 알파 베타의 제곱이고 루트 1 더하기 a 제곱의 제곱은 루트 400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제곱근을 풀려고 봤을 때 실은 숨어있는 말이 뭐냐면 알파하고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여기서 풀릴 때 조심해야 되겠지. 얼마로 풀어지게 돼? 알파 베타가 얼마하고 똑같아? 마이너스 4지. 그럼 16의 제곱이니까 16이니까 풀어지면 4. 그 다음에 얘는 양수니까 1 더하기 a의 제곱일 것이고 이 값이 얼마냐면 20이고 1 플러스 a의 제곱은 5가 되고 a의 제곱은 4인데 a가 양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a의 값은 얼마? 2. 그럼 a는 2 나오지? a가 2가 나오면 나머지는 다 되잖아. 선분 pq는 여기서 선분 pq는 이거잖아. 결국은 알파, a가 2기 때문에 2알파와 베타, 2베타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아니야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지. 근데 두 근의 합과 곱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a의 값이 2니까 얘네들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되지. 나머지 선분 pq의 길이는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은 자 한 근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이거 근해 분리해서 아마 했을 거야. 근해 분리라고 들어봤지? 근해 분리 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게 뭐야? 두 근의 부호가 전부 다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하나랑 두 근이 둘 다 뭐일 때 음수일 때 하나랑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경우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근해 분리야. 다시 말하면 근의 자리를 정해주는 거 지금 그 문제야. 그 두 근의 위치를 구하는 두 근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두 근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위치를 가지고 뭐 한다 미정계수의 값이라던가 이 방정식 안에 들어있는 미정계수의 부호를 확인하라는 문제, 범위를 확인하라는 문제 얘기는.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는 항상 세 개 단원이 같이 묶어져서 나는 2차 부등식에 해도 알고 보면 2차 함수에서 끌고 와서 그 0보다 클 때 작을 때 뭐 이렇게 범위 잡아주잖아. 방정식도 마찬가지.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의 관계는 항상 붙어 다니잖아. x 절편을 구할 때만 해도 2차 방정식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긴 2차 방정식만 보면 자, 두 한 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는 게 자, x축 하나를 그렸고 얘는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1은 0이야. 그럼 얘를 우리가 2차 함수로 끌고 왔을 때 결국 얘가 0이 됐다는 얘기는 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x절편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x절편의 개수는 결국 2차 방정식 근의 개수와 같아질 것이고 얘가 지금 아래로 볼록이야. 근데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보다 큰 쪽에 있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라고 했어.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두 근은 서로 같다 다르다? 달라. 그러니까 이미 두 근이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판별식 D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이미 그 안에
포함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이렇게 함수 모양으로 가져왔을 때 이 미정계수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다 쓴 게 바로 누구냐면 2차 함수야. 그래서 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계점에서의 함수값과 우리가 요때 사용하는 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와 이 근의 위치를 알려주는 경계점이 나왔을 때 이 경계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확인하라고 하고, 세 번째는 누구를 2차 함수를 끌고 오기 때문에 대칭 축의 위치를 가지고 확인하라 그래. 그럼 얘는 이미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거 이미 써져 있기 때문에 판별식 사용 안 해도 돼.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커. 그 다음에 대칭 축은 얘가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y절편이 이런 것만 알고 있지. 이 대칭 축이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있는 건 알지만 이 두 근 사이에 대칭 축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있을지, 이렇게 큰 쪽에 와서 있을지 아니면 작은 쪽에 와서 있을지 이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칭 축 자체는 이럴 때는 사용 불가능,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결국 언제냐면 얘야, 얘. 경계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라는 거지. 근데 얘가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위로 쭉 올렸을 때 x가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는 양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의 부호는 0보다 작지. 그럼 여기서 갖다 쓸 거는 이거밖에 없네.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고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f-1은 0보다 작다.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 누구를 정한다. m의 범위를 결정해주고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값 찾기라는 거. 근데 문제는 얼마든지 바뀌어. 두 근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1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다라고도 바뀔 수 있어.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뭐 한다. 아래로 볼록인 건 똑같아. 근데 얘가 하나는 마이너스 두 근이 전부 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어. 그럼 당연히 대칭 축도 누구 사이에 있겠어? 얘네들 사이에 있겠지. 그럼 이럴 때는 뭘 쓴다? 대칭 축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어. 이거 확인할 수 있지. 두 번째, 경계점에서 함수값 확인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x축 위에서 만나니까 f-3의 부호도 0보다 크고 f-1도 0보다 커. 근데 얘가 뭐가 될 수도 있어? 서로 다른 근이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뭐일 때도 성립한다. 중근일 때도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뭘 갖다 쓰라는 얘기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미정계수의 범위를 결정하는 거. 2차 방정식이 고등과정에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일은 별로 없잖아. 대부분이 문제들을 풀어가지고 오는 거 보면 그 2차 방정식 안에 있는 미정계수의 값이라든가 범위를 찾는 걸 할 거기 때문에 이 미정계수의 범위를 물어봤을 때는 결국은 어디서 엉기야? 2차 함수를 끌고 와서 2차 함수의 성질까지 이용하는 거. 세 가지 대칭축, 판별식.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바뀝니다.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실은 몰라. 여기 있는 문제 그대로 끌고 와서 해보면 이렇게 돼. 이제 만약에 mx의 제곱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mx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0이 아닌 건 확실해. 근데 얘네들 똑같아. 두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커. 근데 하나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 근데 얘가 지금 문제상에서 0보다 클지 작을지 모른다는 얘기야. 모르겠지. 그냥 0이 아닌 것만 알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이런 형태겠지만 위로 볼록이면 바뀌겠지. 그럼 이런 형태가 됐을 땐 두 가지의 경우를 다 따지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돼? 어쨌든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지 간에 이 경계점에서의 함수값의 법원은 항상 반대라는 얘기지. 그럼 그럴 때는 두 가지를 다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경계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는 서로 항상 반대이기 때문에 0보다 작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면 돼. 각각의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럼 m이 0보다 작아. 그러면 경계점에서 함수값 부호 확인하면 돼. 또 m이 0보다 커. 그러면 경계점에서 함수값의 부호 확인하면 돼. 근데 그 두 가지를 굳이 다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다 풀어진다라는 거.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근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미정계수의 범위를 물어보면 대부분이 근이 어디쯤에 있어 하고 근의 위치를 알려주는 문장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근의 분리야. 판별식, 대칭축, 경계점에서 함수값의 부호. 이게 이제 어디서 2차 함수에서 끌고 오는 거잖아.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의 모양으로 바꿔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2차 방정식에 있는 게 아니라 2차 함수 단원 안에 항상 들어가게 되지. 자, 근데 11번 같은 유형은 대놓고 잘 안 나와. 잊을만 하면 나와. 잊을만 하면.
아무 생각 없을 때 이차함수 문제에서 갑자기 하나 툭 튀어나와. 그럼 이제 잊어먹고 있을 때지. 그럼 생각이 잘 안 나. 근데 얘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적분, 아니 대수 들어가면 2학년 수학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지수함수 들어가게 되면 지수방정 지수함수에서 어떤 범위를 찾으라고 할 때 한 번 또 나와. 머리 아프지? 그러니까 이게 공통수학 1하고 2가 기본으로 깔려있지 않으면 미적분 1이라든가 대수라든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벅차진짜. 왜냐면 그 전걸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치를 깔고 가면 공통수학 1, 2가 좀 쉬워지고 하는 것처럼 어쨌든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놓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맨날 나오는 게 아니라 잊을만 하면 나와, 함수에서. 잊을만 하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문제 풀어보게.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은, 자, 얘는 우리가 지금 많이 봤어. 어디서? 도형 자체는 실은 많이 본 도형이야. 중학교 3학년 때 뭐 2차 방정식 또는 2차 함수에서 늘 봐왔던 문제들. 그러지? 자, 그러면 각 A가 90도이고, 자, 선분 AB가 4고 선분 AC가 5니까 뭐 최소한 선분 BC의 길이 정도는 우리가 찾아놓고 시작할 수 있었겠지. 그지? 많이 발전했지. 너네 반드시 그릴 줄 안다. 나 이거 12시까지 연습하고 왔어. 어제 저녁에 12시까지 연습했어요. 선 그리기. 정말 겨우 찾았어. 자, A하고 B하고 C야. 그래가지고 자, 얘네들이 자, 요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요 넓이의 최대값이야. 그러면 최대가 됐을 때 그 최대값을 m으로 하고 82 곱하기 m의 값. 그럼 일단은 82는 놔두더라도 m 찾는 거. 그럼 결국 넓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길이 필요해.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때 제일 먼저 제일 쉬운 게 어디냐면 범위가 주어졌을 때 2차식. 2차 함수 형태겠지. 근데 조건에서 양수의 의미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한번 돌아간다 그랬지. 역수관계가 뭔가 보이면 A하고 A분의 1 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면 뭘로 들어가? 산술 기하평균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실수 조건인데 뭔가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우리가 코시 슈버르츠 분응식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지금은 문제 푸는 상황상 2차 함수 쪽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좀 문제 풀 때 뭐냐면 문제 상황을 좀 보면 아 얘가 2차 함수 정도 내용일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이제 초점을 맞추고 찾아보는 거야. 그럼 얘는 일단 넓이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저 도형이 사다리꼴이니까 윗변, 아랫변 이런 거 높이도 필요할 것이고 보니까 서로 평행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는 나오겠다. 뭘 이용하라는 문제다. 닮음으로 갖다가 풀어라 라는 문제구나 라는 걸 찾고 닮음으로 길이를 들어가는 거지. 근데 얘네들의 길이의 관계가 3대, 4대, 5기 때문에 닮은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자 얘네들 얘가 동그라미면 얘가 뭐가 돼? 얘가 x인가? 그럼 90도 만들어지겠지. 이해돼? 그러면 서로 닮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직각에서의 길이의 비가 3대, 4대, 5의 관계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뭘로 놓자? 우리가 하나 길이를 잡아주게. 어디를? 요 90도하고 여기서 봤을 때는 얘가 x각이란 말이야. 그러면 90도 x랑 90도 동그라미 그 길이의 비가 3대 4이기 때문에 요 길이를 우리가 뭘로 놔? 3a로 놓고 얘를 4a로 놓으면 선분 PR을 우리가 뭘로 잡을 수 있어? 5a로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선분 PB는 뭘로 들어가? 4 빼기 4a야. 그지? 그럼 이제 어디만 찾아주면 돼? 얘네들하고 얘네들의 관계만 BQ하고 QC의 길이만 찾기 하면 되겠네. 그러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도 마찬가지 몇 대 몇의 관계겠어? 얘네들도 3대 4대 5의 관계겠지. 그러지? 그러면 얘를 뭘로 놓자? 3b로 예를 들어서 가정하고 얘가 4b라고 놓고 얘를 5b로 놓고 풀어도 되고 길이의 관계로 봤을 때 요렇게 가면 되지. 4-4a랑 누구랑 선분 HQ하고의 관계가 몇 대 몇이냐면 5대 3의 관계야. 그러면 선분 QH는 3 곱하기 4-4a니까 높이에 해당하는 선분 QH는 5분의 3 빼서 12가로 하고 1-a로 바꿔 쓸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3번 CQ 찾을 건데 이 길이를 찾기 위해서는 PQ의 길이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뭐 해줘? 4-4A랑 선분 BQ의 관계는 5대 4의 관계. 그럼 5 곱하기 선분 BQ는 4-4-4A라고 적고 선분 BQ는 5분의 16하고 1-A하고 서로 같다. 그렇게 잡으면 되지. 그럼 뭐에 관한? A에 관한 2차 식의 형태가 나오지. 그리고 이제 쓰면 2분의 1 넓이식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을 5A로 놨고 아랫변 여기 CQ의 길이니까 CQ는 결국 5A에서 누구만큼 5분의 16하고 1-A 요 길이만큼 뺀 길이 가져다 쓰면 되지. 이해돼? 자 5에서 누구만큼 5분의 16 곱하기 1-A만큼 빼면 5분의 25니까 얼마 나오겠어? 마이너스 16 플러스 16A니까 5분의 5A 더하기 5분의 9 더하기 16A 하고 그리고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가 QH니까 5분의 12 곱하기 1-A의 꼴로 바꿔서 A에 관한 몇 차식? 2차식 형태로 정리만 하면 되지. 그럼 이게 뒤에 부분 최대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에 대해서 위로 볼록인 형태가 뭐 함수가 반드시 만들어지지. 정리 적어 넣어보면 이렇게 되네. 2분의 1 하고 5A 더하기 5분의 9 더하기 16A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높이가 5분의 12 곱하기 1-A. 그럼 얘네들 정리하면 2분의 1 하고 5분의 25니까 36A 만들고 9 그리고 5분의 12 곱하기 1-A니까 정리할 애들 정리시키고 앞으로 빼면 5분의 6 나올 것이고 5분의 1 마저 빼면 36A 더하기 9랑 1-A랑 결국은 여기 있는 2차식 풀어내면 최대값 나오겠지. 그럼 넓이의 전체 최대값 구할 수 있지. 나머지 여기는 정리할 수 있잖아. 우리 꼭지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지. 됐어? 일단 여기까지